장비 전면의 파워 버튼을 눌러서 장비를 켜주시고요. PC를 켭니다. 레이저의 경우 작동되기 위해서는 웜업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장비가 켜지고 안정화되는 데까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어큐리시 6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켜주시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좌측 중앙에 신호등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죠. 이 트래픽 라이트가 장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레이저 웜업이 완료되면 초록색 신호등으로 표시됩니다. 상단에는 메뉴바와 도구 탭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보여지는 첫 화면은 샘플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콜렉트 탭입니다. 콜렉트 탭의 좌측에는 위쪽부터 샘플 정보가 입력되는 샘플 그리드, 장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트래픽 라이트가 있고요. 그 아래 분석 조건을 설정해주고 러닝 상태를 보여주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분석된 데이터가 보여지는 데이터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는 스태티스틱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샘플 분석을 시작하기 전 우선 이번 실험에 대한 워크스페이스를 만듭니다. 메뉴바에 있는 파일을 클릭해서 Save Workspace As를 클릭하면 지금 만들어질 워크스페이스의 저장 위치와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위치를 선택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제 이렇게 저장한 워크스페이스에서 샘플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샘플을 분석하기 전 우선 이번 내 분석에 맞는 워크스페이스를 세팅해 볼게요. 먼저 좌측 하단에 Set Color Compensation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각 형광 채널 간의 스피드오버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우선 각 형광 채널의 파라미터 네임을 변경해 줄 거예요. 다 변경했으면 Apply to All Samples를 체크해서 모든 샘플 그리드에 이 설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Apply를 눌러 적용시켜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데이터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필요한 플롯들을 세팅합니다. 기본으로 FSC와 SSC 값을 볼 수 있는 덴시티 플롯이 세팅되어 있고요. 여기에 싱글렛 게이팅을 위한 닷 플롯과 두 개의 형광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 닷 플롯을 하나 더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형광 채널에 대한 싱글 파라미터 값을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도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 각 플롯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줄 건데요. 각 플롯에서 X축과 Y축의 파라미터 네임을 클릭하면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싱글렛 게이팅을 위한 닷 플롯은 FSCA와 FSCH로 설정하고요. 차례대로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좌측의 컨트롤 패널에서 샘플이 리딩되는 조건을 설정해 줄 건데요. 샘플을 얼마나 리딩할 건지 세팅합니다. Run Unlimited를 선택하면 임의로 러닝을 멈출 때까지 계속 샘플이 리딩되게 되고요. Run with Limit로 리딩되는 샘플의 양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고요. 샘플의 이벤트 수, 리딩 시간, 그리고 리딩 볼륨입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요. 먼저 완료되는 조건에 맞춰서 리딩이 멈추게 됩니다.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은 샘플이 리딩되는 양, 플레이딕스를 설정해 줄게요. 슬로우, 미디움, 패스트로 설정할 수 있고요. 원하는 플로우 레이트가 있다면 커스텀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샘플을 리딩하면서 분석되는 초당 이벤트 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Set Threshold입니다. 이 스레숄드는 셀 데브리스로 보여지는 너무 작은 값들은 분석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는 건데요. 기본으로 FSCH 기준 8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셋 스레숄드에 들어가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이제 샘플 분석을 할 건데요. 내 샘플을 분석하기 전 우선 플레이딩 라인이 어떤 상태일지 모르기 때문에 워싱을 해주는 게 좋아요. 플레이딩 라인을 워싱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DW를 SIP에 장착해 주시고요. 컨트롤 패널에 있는 SIP 클린을 클릭합니다. 그럼 약 13분 동안 플레이딩 라인이 클리닝 되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상의 기능으로 플레이딩 라인을 클리닝 해줄 수도 있지만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IP에 DW를 장착하고요. 샘플 그리드에서 공란을 선택하고 Run Unlimited를 클릭해서 내가 멈출 때까지 플루이딕이 흐르게 해주시고요. 플루이딕스는 Fast를 선택하신 뒤 Run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샘플을 분석하는 것처럼 DW가 분석되고요. 이렇게 되면 플루이딩 라인에 있을 수 있는 불순물들의 상태를 데이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워싱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플루이딩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뉴얼하게 워싱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초당 이벤트 수가 10개에서 20개 미만으로 관찰되면 플루이딩 라인을 깨끗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러닝을 멈춰주시고요. 워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샘플웰의 데이터는 딜리트 이벤트를 눌러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샘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샘플 그리드에서 분석하는 샘플이 저장될 웰을 선택해 주시고요. 샘플 네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샘플을 탭핑해서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SIP에 장착하고 Run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한 조건에 맞춰 샘플이 리딩되고 있고요. 데이터 디스플레이 패널에 분석되는 결과값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어큐리시 6 플러스 장비는 레이저가 고정되어 있어서 볼테이지 조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보기 기능이 별도로 없고요. 리딩되는 데이터가 바로 다 저장이 됩니다. 설정한 조건에 맞춰서 샘플 리딩이 완료되었고요. 데이터 디스플레이 패널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결과에 대한 플롯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FSCA와 SSCA 파라미터의 덴시티 플롯입니다. 이 플롯에서 메인 파퓰레이션을 지정해 줄 건데요. 기본으로 한번 확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롯 축소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파퓰레이션을 확인해 보고요. 돋보기 버튼을 사용해서 메인 파퓰레이션이 플롯의 적절한 위치에 보여지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 메인 파퓰레이션의 게이트를 쳐줄 건데요. 플롯의 좌측 하단을 보시면 다양한 게이팅 도구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폴리건 게이트 도구를 사용해서 게이팅을 해줄게요. 게이팅을 하면 게이팅된 파퓰레이션이 전체 파퓰레이션의 얼마의 퍼센테이지를 가지는지 바로 보여지고요. 이 게이트 네임을 더블 클릭하면 게이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앞쪽에 네모를 클릭하면 다른 플롯에서 이 게이팅된 파퓰레이션 내의 셀들이 보여지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파퓰레이션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 싱글렛 게이팅 플롯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해서 파퓰레이션이 적절한 위치로 오게 조절하고요. 플롯 상단의 게이트 버튼을 누르면 게이팅 파퓰레이션 하이어라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플롯에서 게이팅된 세포들만 보여지도록 라이브 셀 온 올 이벤트에 맨 앞 인클루드 체크박스를 체크하신 뒤 적용시켜 줍니다. 그럼 플롯 1에서 게이팅된 세포들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한번 폴리건 게이트를 사용해서 싱글 셀로 예상되는 파퓰레이션에 대한 게이팅을 해줍니다. 게이팅 이름과 컬러를 선택할게요. 다음 형광 파라미터에 대한 플롯으로 넘어갈게요. 게이트 버튼을 눌러서 싱글렛 게이팅에 대한 게이팅 파퓰레이션 하이어라키를 선택하고요. 쿼드런트 게이트로 형광에 대한 언스테인 샘플과 스테인 샘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히스토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리존탈 마커를 통해서 게이팅을 해서 언스테인 샘플 대비 형광 값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값들은 아래 스태티스틱스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플롯 왼쪽 상단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된 플롯에 대한 값이 가장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는 FCS 파일이나 CSV 파일로 익스포트 할 수 있고요. 메뉴바에 있는 파일에서 원하는 포맷으로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셔도 되고요. 만약 이 워크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템플레이트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템플레이트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메뉴바의 파일에서 Save Template As를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